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자, 오늘 경기지사 선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이것도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김동연 차기 경기지사 20.9%로 1위, 민주당에서는 1위고요.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이 18.7%로 1위를 차지했어요. 이건 근데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경선으로 들어가면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어쨌건 전체 유권자에서는 김동연이 20.9%로 1위를 차지했다. 요거는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많이 응답했을 거로 봐요. 김동연은 이미 이제 그 수박으로 찍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경선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선 1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히면 이게 좀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고요.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추미애 의원이 13%, 그 다음에 한준호 의원이 7.7%, 김병주 의원 3.6%, 그 다음에 이현주 의원 2.3%, 염태영 의원 1.4%. 이런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푸름선님, 쩔레 곡선, 급강하 곡선, 감히 가자냐, 잼프호들이 받는 전 여조 오면 민주당 지지 안 할 겁니다. 쩔레가 있을 때는. 그것도 좋은 방식이죠. 근데 제가 이 여론조사를 보면서 주목했던 건, 여러분 보시면, 김동연 추미애,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이번에 이제 법사위원장, 그 법사위 사태를 보면서, 추미애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로 나오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이제 판단을 저는 뭐 굳혔습니다. 어쨌건가, 네,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게, 자기 정치를 위해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이런 행위를 하는 걸로 봐서는 저는 추미애 의원은 본인이 더 중요한 분이시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더 중요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지사가 되는 거 저는 그닥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60대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초반이잖아요. 60대 초반에 대통령이 집권을 한 상황에 이제 70대를 내다보고 있는 정치인이 경기지사를 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께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때 그때는 좀 어쩔 수 없는 면은 있긴 했어요. 김동연을 공천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을 어지럽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신뢰할 수 없는 인물, 자기 정치하는 사람을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나이가 많은 이런 분이 경기지사가 되는 것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성공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만약에 법사위 사태만 아니었어도 추미애 의원도 뭐 한 번쯤은 이런 이제 큰 역할을 하는 기회를 뭐 가져보는 것이 그닥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부정적입니다. 추미애 의원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청래하고 붙어가지고 9월 한 달 내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데 앞장서신 거는 저는 정치적 오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정치적 오판을 하는 이유는 정무적 감각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겠지만은 자기 욕심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이 앞서는 사람은 결코 저는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가 성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의 1, 2위는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면 1, 2위죠. 김동연과 추미애는 저는 친명 쪽에서 지지할 만한 인물들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정청래랑 딱 붙어가지고 털빠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저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친문 본색을 드러냈다고 봐야지 이미. 친문 본색을 드러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저는 경기도를 반드시 탈환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인 고향을 지켜내야 된다. 뭐 성남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냥 지자체장 하나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남시장과 경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자, 그렇게 보면은 현재 제가 이번 여론조사를 보고 약간 좀 놀란 것이
한준호 의원이 지금 상당히 경쟁력이 있죠? 추미애 의원하고 5% 조금 넘게 차이가 났어요. 과연 한준호 의원이 경기지사로는 아직은 좀 빠를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유권자들이 보기에 무게감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인물 면에서는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인물이라는 게 이제 얼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얼굴도 미남이시지만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정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준호 의원은 딴 생각할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한준호 의원이 인물 면에서도 인물 면에서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인물이라고 보는데 인지도 면에서 무게감 면에서는 아직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어쨌건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7.7%까지 나왔어요. 추미애 의원하고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마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은 2위 싸움이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결선을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1등을 할 필요가 없어요. 2위까지만 잡으면 돼. 그러니까 김동연을 잡으면 좋겠지만은 추미애까지만 잡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지금. 그런데 지금 격차가 어쨌건 전체 유권자들을 상대로는 한 5%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 정도면 해볼 만한 거 아닌가. 그리고 친명 지금 유권자들이 분산이 됐어요. 이 여론조사를 보시면은 친명 유권자들이 분산이 된 상태다. 무슨 뜻이냐? 김병주, 이현주, 염태영 이 세 분 다 친명 성향의 지지자들로 친명 성향의 정치인들로 분류가 되잖아요. 물론 좀 김병주 의원은 최근에 엉뚱한 짓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돼가지고 우려가 되긴 되지만은 요 네 분 그죠?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요 세 사람은 이재명 대표 시절에 최고위원 했던 사람이니까 우리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친명 성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그리고 염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수원시장하고 경기도에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역시 친명 성향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지금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염태영을 요걸 그냥 단순 합산을 하면 그러니까 친명 후보가 받을 수 있는 지지율이 이것을 단순 합산을 하면은 추미애보다 앞서요 지금. 추미애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친명 지지층들이 친명 유권자들이 전략적 투표를 하면 이렇게 그냥 선호도 인기 투표를 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누가 한 명 몰아주자 이렇게 친명 유권자들이 판단을 해버리면 추미애는 지금 수치상으로는 잡는 거예요. 그죠? 지금 김병주 3.6 한준호 7.7이니까 이게 얼마 되죠? 11.3 그죠? 11.3에 2.3을 더하니까 13.6 13.6에다가 1.4를 더하니까 16이 되죠. 16이 나오는 거예요. 16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미 어머님, 염태영 친명 아닙니다. 이거 맞아요. 그럼 김병주 의원도 제가 친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지금 하는 행동을 봐가지고는. 근데 제가 유권자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염태영 의원이 친명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유권자가 볼 때는 지금 변별력이 정확히 그죠?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친명인지 친문인지 이게 변별력이 없는 상태잖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염태영도 친명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경기도 유권자들이 볼 때는. 경기 지역에서는. 그러면은 경기 지역에서 친명 유권자들이 결집을 하면 전략적으로 결집을 하면 2위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은 2위가 가능하다. 미카 기무라님, 진영을 떠나 전체적인 인지도와 유능함을 고려해야죠. 민주당 합산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한준호 의원 추천합니다. 그래서 친명들이 다 힘을 합치면은 한 사람을 밀 수 있어. 그 사람이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결선을 가면은 김동연하고 만약에 붙으면은 민주당 당원들은 김동연 쪽으로 그렇게 많이 쏠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2위까지만 끌어올려 놓으면은 친명 후보가 경기지사 후보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추미애만 꺾으면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친문들은 지금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김동연과 추미애로 아마 분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친명 후보를 우리가 집중시키자. 그러면 지금 숫자상으로 봐도 자, 한준호 의원이 제일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한준호 의원이 제일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병주 의원하고 2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 2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 근데 한준호가 캐릭터도 좋아. 제가 볼 땐 본선 경쟁력 충분히 있습니다. 오히려 본선에 나가면은 가장 경쟁력이 있는 인물이 저는 한준호 의원일 것 같아요. 그게 뭐 잘생겨서 그렇다라는 것 아니고, 중도층들이 볼 때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중도층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한준호 의원이 크게 튀지 않아요. 자, 이런 면에서 한준호 의원이 본선 경쟁력은 오히려 가장 높을 수 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리고 그 어쨌건 그 젊은 여성표가 이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데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이 선호할 만한 저런 그런 인물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 세대 교체론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저는 우리가 치러야 된다. 사실 한준호 의원도 저보다는 나이가 좀 어리긴 하지만 50대예요. 예, 50대입니다. 세대 교체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해요. 뭐 40대 기수론 뭐 이런 정도가 나와야 이제 세대 교체론이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너무 연로해 지금. 젊은 층들의 지지가 점점 떨어집니다. 20대 30대의 지지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그 유권자들이 볼 때 뭔가 젊은 정치인들이 전면에 나서는 이런 구도를 만들면서 이재명 시대에는 이재명 시대의 세대 교체를 하자 우리가. 이걸로 컨셉 잡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서울의 강훈식 그죠? 서울의 강훈식 그 다음에 경기의 한준호 지방선거의 투톱이잖아요. 서울시장과 경기지사가 투톱이 되는데 이 투톱이 50대 초반의 젊은 정치인들이야. 예. 그러면은 우리는 세대교체 바람으로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전체 흐름을.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민주당에 저는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준호 강훈식과 같이 50대 초반 정치인들이 이제는 치고 나와야 돼요. 치고 나와야 됩니다. 저는 더 내려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지금 40대 정치인들 중에서는 예, 그렇게 부각되는 인물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 누굽니까 강훈식 실장이나 한준호 의원이 또 장점이 있잖아요. 응? 얼굴이 다 동안이야 동안. 제가 볼 땐 강훈식 비서실장도 한 40대 후반? 요 정도 보여요. 그죠? 저보다 한두 살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40대 한 후반 정도 보이잖아. 그 다음에 한준호 의원은 뭐 훨씬 더 동안이고. 여기에 나이는 좀 있지만은 세대교체 얼굴로는 이제 세대교체론을 좀 어떤 먹힐 수 있는 이런 인물이 저기 박찬대 의원 앵변은 40대 정청래의 띠동갑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인천시장 나가는 거지. 인천시장 나가면은 그러면 동안 3인방 세대교체다. 그 박찬대 의원은 너무 얼굴이 어려 보여가지고 그냥 묻어가도 돼. 한준호하고 강훈식하고 그냥 대충 묻어가도 비슷한 또래인 줄 알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인천시장은 박찬대 의원이 출마를 해가지고 수도권 세대교체론 젊은 바람 요쪽으로 컨셉을 잡으면은 이게 바람 타지 않겠냐 이거지. 저는 이거 딱 그림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끝난 거예요 지방선거. 제가 볼 때 끝났습니다. 요 정도 그림 짜면은 답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물론 이제 박찬대 의원은 뭘 또 다른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지방선거 출마를 한다 그러면은 한준호 강훈식에 충분히 비벼볼 만하다. 얼굴은 비주얼 동안 비주얼 그 젊은 정치인 이렇게 해서 강훈식, 한준호, 박찬대로 수도권을 한번 쓸어버리는 거지 우리가. 그리고 지금 부산도 해볼 만해요. 전재수 장관이 괜찮아. 그리고 나머지는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그 강훈식 비서실장하고 우상호 그 정문석하고 요 얘기를 조금 했어야 되는데 뭐 지금 여기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분위기가 강훈식 비서실장하고 정문석하고 언론 노출이 잦아지는 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움직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야. 그죠? 강훈식 비서실장이 언론 노출이 좀 잦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뉴스공장에 한번 출연을 했어요. 이거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뉴스공장에 출연을 했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SNS를 좀 해라. 유튜브도 좀 해라.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지금 SNS와 유튜브를 내가 하려고 한다. 뭐 유튜브 구독자가 뭐 3만 몇 명인가? 그런데 뭐 구독자 좀 늘려달라. 뉴스공장 나와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대통령께서 왜 유튜브와 SNS를 하라고 그랬을까요? 강훈식 실장한테. 그 다음에 강훈식 실장이 왜 자꾸 방송에 나올까요? 그리고 우상호 실장이 왜 지방선거 판을 짤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지방선거 포석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강훈식 실장이 언론 노출을 늘리는 거나 우상호 정무수석이 언론 노출을 늘리는 건 이거는 지방선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강원지사 문제는. 그 본인도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SBS 그 정치 스토브리그 그 방송에서 그 질문이 나왔는데 강원지사 나갈 생각이 있느냐. 근데 애둘러 갔어.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나 뭐 자꾸 어려운 그런 거 질문하면 나 나가버린다. 지방선거 얘기하지 말자.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생각이 없으면 안 한다고 그러죠.
김민석 총리는 자 보세요. 본인도 국회에서 그런 질문 나오니까 생각 없다 그래요. 왜? 안 나올 거니까 없지. 그 다음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택도 없다 그랬어요. 택도 없다. 그러니까 나올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선을 그어준다는 거야. 근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어물쩍 넘어가잖아. 이걸로 봐서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제가 볼 땐 강원지사를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기초단체나 뭐 기초의원 뭐 이런 선거도 중요하지만은 그 기초단체장이나 의원 선거를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려면은 결국 장수를 잘 내세워야 돼요. 사령관을 잘 내세워야 된다. 즉 광역 지자체장을 누구를 내세우느냐에 따라서 밑에 있는 기초단체장 선거, 그 다음에 기초의원, 광역의원 선거까지도 다 이게 세트로 가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우리가 이기면, 서울시장이 이기면은 웬만한 지자체는 다 이긴다는 거야. 웬만한 구청장은 다 이긴다는 거예요. 뭐 강남 3구 정도 빼놓고. 그래서 서울시장 누굴 내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뭐 경기지사도 마찬가지고. 그럼 지금 판을 딱 보면은요, 여러분. 거의 정리가 됐어요, 지금. 이게 뭐 제가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지방선거판이 이렇게 정리가 돼가는 것 같아.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서울시장으로 나가는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거 아닌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우상호 정무수석도 강원지사 쪽을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뭐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부정을 안 해요. 부산시장 나온다라는 거 아예 부정을 안 합니다. 아예 부정을 안 하고. 호남 쪽은 이제 우리 호남 당원들이 괜찮은 사람 잘 밀면 돼요, 그때. 또 그때 되면은, 친명들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확 밀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하려면 수도권 3명, 그 다음에 부산, 경남, PK죠. 그리고 강원. 부산, 경남, 강원, 수도권 3곳. 이거 이기면 완전히 압승이지. 그래서 이 판은 저는 대통령께서 직접 그림을 그리시는 것 같다. 제 느낌적 느낌은. 대통령께서 직접 그림을 그리신다. 왜?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국민주권 정부가 성공할 수 있고, 그때 지금 뭐 정청래는 말도 안 꺼내고 있지만, 아까 뭐 좀 논란이 됐던, 개헌도 이번 지방선거에 밀고 나가야 되거든. 개헌을 하려면은 압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서울은 강훈식, 그 다음에 경기지사는 한준호, 한준호 경쟁력 있다. 그리고 박찬대 의원은 뭐 인천에 뭐 다른 분들이 있으면 또 나오실 수도 있는데, 박찬대 의원 다른 그림이 없다면, 뭐 예컨대 뭐 총리랄지 뭐 이런 그림이 없다라면, 장관이랄지 뭐 비서실장이랄지, 박찬대 의원이 이런 그림이 없다면 비서실장 가능성도 있어요. 박찬대 의원이 이런 그림이 아니라면은 저는 아마 인천시장, 그 다음에 강원지사 우상호, 부산시장 전재수, 뭐 경남은 뭐 김경수가 나온다고 봐야죠. 김경수만한 경쟁력 있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김경수 후보가 아마 경남지사로 나오게 될, 뭐 이 정도 라인업이면 다음 지방선거에 확실히 해볼 만하다 우리가.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경기도예요. 경기도. 이 경기도에서 추미애라는 어쨌건 벽이 있기 때문에 개혁 성향의 유권자들, 당원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추미애라는 이제 벽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넘어서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뭐 한준호 의원이 출마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뭐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뭐 공식적으로건 비공식적으로건 출마한다라는 뭐 이런 얘기는 들리진 않아요. 들리진 않는데 뭐 여론조사에 자꾸 언급이 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이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도 나오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준호 의원이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지방선거 전체 승리를 위해서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은 한준호 쪽으로 가자.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봐도 경쟁력도 있고, 세대교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어서 경기도를 이끌어 나갈 그 믿을 수 있는 또 인물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한준호로 가는 게 어떻겠는가.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확실히 가르마를 타야 돼요. 저는 추미애 의원은 친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하고 있다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정청래랑 마찬가지인 거지, 그거는. 그런 분이 경기지사가 된다? 그럼 뭐 김동연이 경기지사 된 거랑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당대표 잘못 뽑아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지방선거 때는 확실하게 공천해야 돼요. 지방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까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과 원팀이 돼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한몸 불사를 수 있는 이런 진짜 배기 충신들로 우리가 라인업을 짜야 된다. 그 김어준한테 컨설팅 받고 이런 사람들 싹 솎아내야 돼요. 이제 수박 잔당 소탕 작전. 지난 당대표 선거 때는 우리가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